안녕하세요. 장분투TV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어떨지 예상을 해보실 텐데 이번 영상은 예상할 때 주의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자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먼저 증권사들의 2022년, 즉 작년의 코스피 전망을 가져와 봤는데요. 21년 말이나 22년 초에 22년의 코스피가 얼마일까 증권사에서 예측을 했던 거예요. 높게는 3,000대 중반대에서 낮아도 2,000대 후반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요. 실제 2022년 연말의 코스피는 어땠죠? 증권사가 생각했던 하단보다도 훨씬 밑에 처박혀 있었죠. 2236.4였어요. 이게 제가 모든 증권사 예상치를 다 그래프로 가져올 수가 없다 보니까 7개만 가져왔는데 얘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2022년 전망을 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 증권사 할 거 없이 줄줄이 죄다 틀린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아주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전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한다면 이것만큼은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몇 개 뽑아볼게요. 우선 각종 정보를 접할 때 다양하게 접해야 돼요. 이 다양하다는 거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정보를 얻는 시간대, 1월 달에만 정보를 얻고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세상은 급변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분야, 주가에는 경제 뉴스 외에도 전쟁, 정치 같은 걸 비롯해 정말 많은 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보를 접하는 매체들의 관점. 유튜브를 예로 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건 듣고 싶은 영상을 찾아주기 때문에 편향될 수가 있어요. 상승론자인지 하락론자인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 이렇게 정보를 잘 필터링해서 취합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야죠. 내가 얻은 정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못하면 정보를 얻은 의미가 없죠. 그러려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 자, 다양하게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경제 지식도 빠삭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가를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때 봤었죠? 그렇게 해봤자 다 틀렸다. 증권사는 일반인들에 비해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주가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허무한 결론이죠. 왜? 모든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이 싹 다 틀렸을까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라서 K증권사라서 능력이 딸려서 그런 것도 아닌 게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틀리는 게 수두룩하다는 말이죠. 작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를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막상 금리 인상의 경우 작년 이맘때쯤에 다들 예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꿈과 희망에 가득 찬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하면서도 미국이 긴축을 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단지 물가가 안 잡혀서 이 정도까지 올릴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작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작년 초로 돌아가 보면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일반인들이 이걸 예측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주식은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그런 정보를 구하는 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막상 세상은 급변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정보들이 휴지 조각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도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고요. 경제학적으로도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보를 얻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건 수지타산, 가성비가 맞지 않아요. 그냥 주기적으로 분할 매수나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요. 20년 초 코로나 때 쭉 떨어졌다가 1년 넘게 상승했죠. 이때 분위기 어땠죠? 주식 꼭 사야 될 것 같고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이때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어떻죠? 정반대죠. 최근 증권사에서 올해 2023년 코스피 전망한 걸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예측이랑 이 축 자체가 다르죠. 상한이든 하한이든 천씩 빠졌어요. 제가 원칙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사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누구나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지금 주식 살 수 있나요? 폭락한다, 침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떨어질까봐 못 산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정보에 너무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이런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해도 예측하는 게 힘들다면 차라리 주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간에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자는 거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 한 번에 몰빵해서 샀다가 더 떨어지면 답이 없죠. 그런데도 주식을 꾸준히 사야 되는 이유는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주가는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주가와 상관없이 첫째 주 목요일로 정해서 한미 주가지수 추종하는 ETF를 반반씩 사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이 6번째네요. 계속 파란불이었는데 저번 달에 처음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죠. 장기 투자는 이런 사소한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도 미국 S&P와 한국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반씩 사줍니다. 해서 현황입니다. 코스피 200보다 S&P 500의 수익률이 더 낮은데 이건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커 보이네요. 2023년 새해에 주가 예측에 너무 매몰되시지는 마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영상 찍어봤고요. 올 한 해도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